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주 만나 뵙게 돼서 늘 제가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아주 귀 기울여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 좋은 그런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해서 그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상 중에도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조금 가정이 어려운 그런 아이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이런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런 훌륭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매치가 돼서 멘토가 되시고요,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룩셈부르크에 계시는 그런 우리 최진영 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메일을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하고 이제 메일을 이제 주고받았는데요. 이분은 아주 거기서 룩셈부르크에서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연구소 일도 하시고 계시고, 또 언어학 쪽에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를 하셨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를 하셨고요. 정말 대단한 그런 아주 학자이시고, 또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그런 분인데, 그러니까 언어 분야하고 문학 이런 분야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요즘은 좋습니다. 룩셈부르크에 계셔도요, 얼마든지 한국에 있는 아이와 이렇게 화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멘토링을 할 수가 있어요. 옛날하고 다르죠. 이제는 얼마든지 구글 미트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방식을 통해서, 또 요즘에 뭐 1대1이라면 요즘은 카카오톡에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통해 가지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좋은 안내도 해주시고, 그런 걸 우리 멘토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 어머니들 중에서 한번 신청을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머니가 아주 우수한데 정말 어머니나 아버지가 도와주기 어려운 그런 아이라면 더 좋습니다. 뭐 굳이 그러지 않아도 언어와 문학에 정말 관심 있고 뛰어난 아이라면 얼마든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냐면,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저한테 메일로 그 아이 소개서를 좀 써서 A4 한 장 정도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가장 적합한 사람을 연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4월 말에 제2회 미니 컨퍼런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말인데 4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또 금방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그런 주제는요, 영재성이 발달하는 4가지 유형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재성이 발달해 나가는 4가지 유형입니다. 영재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영재성이 있으면 그 아이가 계속해서 영재성을 발휘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탁월한 성취를 보이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거다. 뭐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학생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아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안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하게 그냥 기대했던 대로만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상적인 모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유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런 4가지 유형은 이런 건데요. 첫째는 이런 겁니다. 일취월장형. 뭐 조금 어려운 말인가요? 일취월장. 일취월장 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야말로 이상적인 겁니다. 어릴 때 보였던 그런 능력, 뛰어난 영재성, 상위 1%에 들어갔다, 그런 아이가 계속 상위 1%를 유지하면서 간다는 거죠. 대단히 좋은 거죠. 보통의 어머니들이나 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실제로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쭉 자라는 그런 아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훌륭하죠. 이런 유형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성이 발달하는 그런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일취월장형,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영재성이 발달해 나가는 것은 한 가지 유형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겁니다. 변화무쌍이라는 거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변화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어릴 때는 막 능력이 발휘하다가 또 조금 가다가 또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또 아주 침체기 같은 게 오다가 다시 능력 발휘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런 능력의 성장, 능력의 발달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런 아이에 관해서 우리가 잘 관찰하고 아마 내가 볼 때는 1번 첫 번째 유형 1번에 있었던 일취월장형으로 키우는 부모님들보다 훨씬 고민이 많을 것이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 제가 볼 때는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런 영재들은 창의성이 높은 그런 영재들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때는 침체가 돼서 안 되고 적응도 안 되고 이런 경우죠. 그래서 창의성이 높은 아이들은 정말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그 아이에게 맞는 적합한 그런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많은 인내, 그 다음에 기다림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기만성형이라는 겁니다. 대기만성형.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뭔가, 제가 여기 그림에 이제 보여주는 것처럼요,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별로 능력 발휘가 안 됐어요. 뭐 그냥 평범한 아이였어요. 그냥 보통 아이, 평범한 아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올라가서 더 잘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더 잘하고 대학에 가서는 그냥 뭐 날아가는 그런 실력 발휘를 하는 그런 형을 우리는 대기만성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더 잘하고 학교 시절보다 사회에 나가서 훨씬 더 잘하는 그런 형태의 그런 영재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재성이라는 게 항상 어릴 때만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능력 발휘가 된다는 것이죠. 영재성이 막 드러나는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영재성이 굉장히 깊숙한 곳에 묻혀 있다가 정말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세 번째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요, 사라진 신동형입니다. 제 이름이 이신동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름이 신동이기 때문에 정말 영재 교육을 하는 사람이 이름을 정말 잘 졌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제 이름에 대해서 이런 분도 있어요. 가짜로 새롭게 만든 거 아니냐, 이름을 그냥 예명같이 이렇게 연예인같이 바꾼 게 아니냐.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졌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신동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조금 제 이름하고는 달라요. 이게 귀신 신자인데요. 이게 정말 뛰어난 아이를 말하는 거죠. 어릴 때 굉장히 아주 높은 그런 능력을 보였다가 점점 그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사라진 신동형이라고 그래요. 사라진. 처음에는 뛰어나요. 어릴 때는 뭐 굉장히 뛰어났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그 능력 발휘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통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보통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뛰어나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처음에만 바짝 꽃을 피웠다가 나중에 꽃이 금방 져버리는 그런 영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성장과 발달의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아이들 볼 때 한번 잘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우리 아이는 제1유형인 일취월장형인가? 제2유형인 변화무쌍형인가? 제3유형은 대기만성형인가? 아니면 제4번 네 번째 유형인 사라진 신동형인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 원하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가 계속해서 점점 더 발전하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로 좋은 거는 대기만성형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어릴 때는 그렇게 능력 발휘를 잘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뛰어난 능력 발휘를 하는 것, 이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거는 차라리 세 번째는 뭐 그냥 변화무쌍이라도 아주 능력 발휘를 하다가 침체기도 오고 또 막 발전기도 오고 뛰어난 능력 발휘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는 참 안타까운 거는 사라진 신동형이 제일 안타깝지 않겠어요? 어릴 때는 굉장히 능력 발휘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그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 이거죠. 그래서 이 영재성이라고 하는 것, 뛰어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어릴 때 뛰어난 그런 능력이, 영재성이 계속적으로 살아남아서 뛰어난 상위 1%의 능력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모든 과정에서 그렇게 나타나지만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지도하시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멘토링 프로그램,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세계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 최진영 박사님 같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한 명 정도 일주일에 한 1시간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일주일에 1시간씩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그런 시간이면 되지 않겠나, 그런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시는 그런 부모님들도 저한테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다문화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면 더 좋고요. 더 좋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도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좋은 그런 아주 선생님, 좋은 교수님, 이런 분들, 뛰어난 그런 아주 학자, 또 꼭 학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야에든지, 예를 들면 미국 뉴욕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유럽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런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우리 뛰어난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일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서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브릿지 역할을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지금 부르는데요. 정말 아주 이렇게 몇 분들이, 지금 우리 최진영 박사님 말고도 또 한 분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두 분이 지원을 해 주신 건데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아이는 수학에 관심 있다, 우리 아이는 과학에 정말 관심이 높다, 또 우리 아이는 언어라든지 문학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언어, 문학, 그 다음에 수학, 과학,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이 있으면 그 분야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그런 또 성취가 높으신 그런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재, 뛰어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세계적인 석학이 되고, 한국에서도 우리 그 브릿지 사업에서, 우리 브릿지 이 영재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아주 대단한 상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